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스테이셔너리 아르마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시계열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어,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 타임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뭔지 대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뭔지, 스테이셔너리티가 뭔지, 그다음에 올드 디컴포지션이 뭔지,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 애널리시스가 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르마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타임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타임 시리즈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충격에 대한 반응을 규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트랜지토리 샥이랑 하나는 퍼머넌트 샥,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토리 샥은 이제 일시적 충격이라는 의미이고, 퍼머넌트 샥은 영구적 충격이라는 의미로, 이제 일시적 충격은 보통 총수요 충격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샥은 총공급 충격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충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샥을 말하는 거고, 퍼머넌트 샥은 이제 한번 왔을 때 그 영향이 쭉 가는 그런 성격의 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로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런 샥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총수요 샥과 그다음에 총공급 샥 둘 다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시계열 분석 방법인데요. 하나는 Univariate Analysis라고 해서 한 개의 변수고, 그리고 충격과 반응도 한 개뿐일 때 Univariate Analysis라고 하고, 그다음에 Multivariate Analysis는 두 개 이상의 변수인 동시에 충격과 반응은 하나뿐인 거를 Multivariate Analysi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총수요 충격이 왔을 때 이자율이 변하거든요. 이자율이 변하고, 그럼 그 이자율이 변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자율이라는 변수랑 투자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그게 이제 두 가지 변수고, 총수요 충격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충격, 그리고 반응, 그리고 이자율이 투자에게 영향을 주는 충격, 반응, 이렇게 하나씩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Y1에서부터 YT까지 T개의 확률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시간에 따라 배열된 확률 변수들의 수열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실제로 그 실현된 값들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YI라 되어 있는데 YTW는 Assemble of YT라고 해서 이제 YT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값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 그 보통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 하나가 기대치랑 이제 variance 같은 것들인데, 이제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의하면 이 전 화면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이제 Y1, Y2, Y3가 서로 다른 확률 변수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의 기대값들은 전부 다 1, 2, 3 다들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별다른 가정이 없는 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Y1, Y2, Y3라는 확률 변수들의 그 variance들도 당연하게 전부 다 다른 분산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Y1에서 그러니까 Y를 뭐 GDP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기 때 GDP의 expectation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 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러니까 직접 실현된 값들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확률 변수 상에서 딱 하나의 값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자유도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이제 그 uncertainty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stationarity라는 가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간추려서 말하면 이제 y1, y2, y3에서 yt까지의 모든 기대값들이 전부 다 mu로 똑같고 variance of y1과 쭉 해서 variance of yt 전부 다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stationarity라는 가정이고요. 이제 stationarity assumption이 없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expectation과 variance가 stationarity이다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time invariant하다는 의미인데 time invariant라는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t에 따라서 뮤가 바뀌고 t에 따라서 시그마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stationarity라는 가정 하에 따지면 모든 t에 대해서 뮤로 기대값은 고정되고 모든 t에 대해서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 시리즈 에버리지만 가지고도 이제 yt의 기대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이 시계열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다음에 이거는 질문 이제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테이셔널티에 코베리언스도 있지 않나요? 원래 없나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코베리언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아,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게 어떤 벡터의 모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변수가 하나뿐인 약간 이런 식으로 1차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밸런스라는 의미 자체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도 드릴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컨드 모먼트가 EW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W가 벡터로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variance 여기서 앞에서 봤듯이 variance of YT가 아니라 covariance of YT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또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모들 모먼트라고 해서 이제 W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정을 한 것들은 첫 번째 모먼트와 두 번째 모먼트 그러니까 민과 베리언스만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weak stationarity라는 가정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 벡터 모형이라면 그러면 이제 세컨드 모먼트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건 이제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 다 드린 거는 뒤에서 알마 모형이나 올드 리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할 때 다시금 나오는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한 앞에 이제 사전 설명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이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말은 이제 현재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컨디셔널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예측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격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xpectation을 구할 때 주로 쓰는데 이제 expectation이 컨디셔널한 expectation인지 그리고 unconditional expectation인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뒤에 구할 이제 에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드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모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는 이제 예측 가능한 것, 그러니까 deterministic component와 stochastic componen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deterministic component는 100% 예측 가능한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뮤 같이 선형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선형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인 그래프나 아니면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형은 아니지만 저희가 100%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eterministic 컴포넌트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들은 그냥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뮤로 한정 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는 이제 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ET가 뭐냐면 밑에도 보실 수 있다시피 prediction error라고 해서 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럼 T기에 코로나가 발생한 그 확률 변수의 정도를 ET라고 하고 ET-1은 이제 T-1기에 뭐 코로나가 만약 발생을 했다면 그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재 YT기에 이제 phi1만큼 이렇게 파라미터가 더해져서 이렇게 저희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컴포넌트와 디터미니스틱 컴포넌트로 올드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디컴포즈 할 수 있어서 이걸 이제 올드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이제 ET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IID,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ariance of yt는 이제 이 식이 그냥 위 앞에 있는 이 old representation 자체를 variance를 시키면 분산을 구해보면 그냥 분산을 그냥 대입시켜보면 이제 covariance of ET-1 이런 공분산들이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T 자체가 이제 그 아이덴티컬하고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완전 독립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분산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들의 모든 합, 그러니까 분산 자체는 항상 유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드 디컴포지션 하에서 expectation을 구해보면 이제 그냥 ET를 구하면 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을 구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샥이라고 한다면 샥은 이제 YT에서 conditional expectation을 뺀 값이 샥이고 그러니까 그 ET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6번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렸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뮤가 여기가 이제 unconditional expectation인 거고 이게 지금 conditional expectation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네네네. 지금 이게 MA 모형인가요? Moving Average 모델이? 아니요, 이건 지금 일단 울드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MA 다른 건가요? 모형이나 근데 AR 약간 모형 같은 거를 비슷한 네네. 비슷한 네네. 느낌인 것 네네. 같아서. 왜냐면은 이제 울드 디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그런 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음. 그 문제들을 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AR 모델이랑 ARMA 모델이랑 MA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MA나 AR이나 ARMA 모형을 이제 OLS 추정이나 이런 걸 추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드 디컴포지션으로 바꿔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기서 그래서 ET가 이제 네네. 2로 표시한 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네네.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화이트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도 0이라고 하면 이제 화이트. 그러니까 expectation 네, 그것도 0이고, 스테이셔널이에요. 네네. 네네네. expectation 0이고, covariance 0이고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ET 자체가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이 제로면은 이제 그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네네. 네. 그거 아마 뒤에서 아마 내용 또 나올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거가 이제 올드 디컴포지션에 대한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과 언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variance인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variance of yt unconditional variance를 구했을 때는 이게 유한하다. 아까 왜냐면 저희가 앞에서 assumption을 삼았듯이 그리고 conditional varianc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t-1기 이전에 모든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앞에 있는 이 모든 상수항 이런 뒤에 있는 상수항들이 전부 다 et-1, et-2가 전부 다 상수 취급돼서 전부 다 0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variance of prediction error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YT, 그러니까 GDP, T기의 GDP의 분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 화이트 노이즈의 분산,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정을 저희가 앞에서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반응 분석인데, 어떤 샥이 오늘날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제2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리스판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어, 만약에 내일 저녁에 체력 검사를 해요. 근데 현재 체력은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내 현재 체력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일 저녁에 체력 검사를 하는데 내일 갑자기 아침에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체력 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샤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샥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가 내일 저녁에 체력 검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게 이제 impulse response analysis인 겁니다. 근데 stationarity라는 조건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가 내일 시험을 만약에 보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사고를 당해서 내일 시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일 시험을 볼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stationar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전 시간에 있었던 샥은 현재에 이제 충격을 조금만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이런 stationarity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T-J이기 때의 충격이 지금 YT기에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는 오늘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T 플러스 J기에 내가 그 얼마나 리스폰스가 나오는지의 값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코베리언스인데, 이제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분산이 0보다 크다는 거는 YT랑 YT-J가 둘 다 Y 바보다 크던지, 그러니까 Y 바는 여기서 이제 평균이겠죠. 아니면 둘 다 Y 바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했다시피 평균이 50이고 YT가 50이고 YT-J가 48이라고 한다면 Y 플러스 T 플러스 J기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공분선을 만약에 계산을 하면 0보다 작기 때문에 YT 플러스 J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값은 아마도 5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공분선의 계산을 만약 하면은 둘 다 작으니까 YT 플러스 J기의 그 그 값도 작아야지 이제 네, 공분선 값이 음수로 나올 테니까요. 아무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올드 리프레젠테이션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쭉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이 phi 값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정적인데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나온 모델 중 하나가 ARMA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approximate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네, 이제 ARMA 모델에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 중에서 AR 모형만 아마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 모형과 ARMA 모형은 지금 다루기가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PPT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ARP 프로세스라고 하고 MAQ 프로세스라고 하고 ARMA PQ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ARP 프로세스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normality는 여기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IID distribution인 거고. 그래서 이게 ARP 프로세스 모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MAQ 프로세스 모형이고, 그다음에 ARMA 프로세스는 AR 모형과 MA 모형이 둘 다 합해진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R 모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 많이 드릴 테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ving Average라는 MA 모형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거는 Q기, 그러니까 MAQ니까 Q기 이전 샥은 YT에 주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다시 말해서 MA 프로세스는 YT를 현재와 과거 Q기 전까지의 샥으로만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드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엄청 유사한 모형이긴 하지만 이 올드 리프레젠테이션에다가 약간 제약을 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fee가 만약에 q 플러스 1기의 fee 값을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해가지고 만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MA 모형은 ARP 모형이랑 MAQ 모형을 합쳐놓은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R 모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persistence라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하나의 샥이 얼만큼 지속되는지를 보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persistence 차이에 따라서 충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이제 조금 흡수돼서 조금 이제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소멸될 수도 있어요. 1기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auto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게 covariance 이거를 autocorrel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y 네.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RJ기를 autocorrela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R0는 이제 J를 0으로 놨을 때는 이게 물론 covariance of YT, YT는 이제 variance니까 그게 이제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variance 자체가 0이면 그러니까 네, 0이면 이게 0이면 이제 persistence 자체도 0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다음 기에 바로 소멸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white noi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랜덤 워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R1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R 모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0으로 놔도 되고, 이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deterministic 컴포넌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에 이만큼 영향을 받아서 T기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expectation 같은 경우는 unconditional expectation과 unconditional expectation과 conditional expectation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unconditional expectation을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hi 값이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1, 2 값이 나와버리면 이 expectation 값이 무한대로 거의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stationary한 상태가 아니라 non-stationary한 세상에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onditional expectatio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unconditional expectation이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은 빨간색 선으로, conditional expectation이 이제 unconditional expectation은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를 보시면 AR1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variance가 이제 stationarity 과정 때문에
variance of yt와 variance of yt-1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unconditional variance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variance of et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variance of yt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값은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이 autocorrelation인데, 다른 말로 하면 autocovariance인데, 이때는 이제 계산의 평이성을 위해서 이제 deterministic 컴포넌트를 아예 0으로 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분산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공분산 이 RJ를 저희가 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럼 RJ는 P 곱하기 RJ-1 이런 형식의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다가 전부 다 R0, 그러니까 variance를 다 곱해주게 되면은 앞에서 저희가 봤던 그 persistence에 관련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persistence 자체를 구할 수 있는 persistent 가치 자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차분 방정식 사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이제 차분 방정식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따 AR2 모형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식이니까, 이건 차분 방정식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1기의 persistence고 2기의 persistence고 3기의 persistenc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기에 발생한 샤크의 persistence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stationary한 그 가정 하에서는 이 무한대기의 persistent가 0으로 가야겠죠. 왜냐면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stationary 하다는 말은 먼 옛날의 충격이 지금 현재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stationary condition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tationarity condition이 절대값 P가 1보다 작다를 계속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냐면 이제 autocorrelation을 계산을 해서 stationarity conditio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utocorrelation 펑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stationary condition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옆에서 보여드린 이 식 같은 경우는 persistence의 그래프가 이런 모형이거나 이런 모형이면 이 모형은 AR1 모형이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impulse response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AR 모형이라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돌리는 거겠죠.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네. 오토코릴레이션이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면 AR1이잖아요. 네. 그 위에는 근데 선형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저것도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선형이 아니라 그림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네. 이것도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impulse response를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을 t기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t-j기 그러니까 j기 이전에 샥이 지금 얼만큼의 리스폰스를 주는지 그리고 지금 샥이 j 플러스 t 플러스 j기 그러니까 j기 이후에 어떤 리스폰스를 주는지 그 리스폰스의 값은 동일하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이제 stationarity라는 컨디션이 의미하는 반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impulse response analysis를 할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AR1 모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OLS를 이용해서 이 B 값을 구할 겁니다. 이 파라미터를 구하면 이제 이 모형을 old representation 여기 오류가 났네요. 네, old representation 모형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사라졌 뭐야. 잠시만요. 제가 old representation 모형으로 바뀌는 거는 뒤에 AR2 모형 할 때도 똑같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거를 울드 리프레젠테이션 모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형이 나올 텐데 이때 phi1은 phi의 이제 phi의 1제곱 그리고 이때는 phi의 2제곱, phi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모형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모형을 그냥 이제 OLS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1기의 그 OLS 값은 그냥 phi 값일 거고 t-2기의 OLS 값은 이제 충격 리스폰스 값은 이제 phi의 제곱값 그리고 t-3기의 리스폰스 값은 phi의 세제곱값 이런 식으로 AR 모형은 형성됩니다. 아 이거 넣은 줄 알았는데 사라져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AR2 모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AR1 모형도 많이 쓰지만 AR2 모형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AR2 모형은 조금 더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식이 형성되어 있고 보면 아까는 이게 없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형입니다. 여기서 expectation 모형은 그냥 양변에다가 expectation 취해서 구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expectation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variance 같은 경우도 그냥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이 조금 많아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variance of yt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low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autocorrelation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경우에 stationary한지 stationarity 그 컨디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covariance 매트릭스를 covarance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yt-j를 양변에 곱해주고 이제 expectation을 취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이제 0으로 가겠죠. 왜냐면 ET 값이 현재 샥인데 현재 샥과 과거의 값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0으로 갈 거고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했던 내용처럼 variance를 나눠주면 persistence에 대한 차분 방정식이 나와요. 이걸 이제 차분 방정식 관련한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람다 값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람다 값의 근들 두 개의 실근들이 둘 다 1보다 절대값이 작게 되면 그게 이제 stationarity 컨디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stationary 컨디션을 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람다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람다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stationarity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persistence의 persistence의 그래프 모양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거는 AR2 모형이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나서 이제 AR2 모형으로 풀어서 이제 이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를 이용을 할 건데요. 벡터가 아니라 행렬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제 YT 물결 표시가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일반적으로 AR2 모형이죠. 근데 이 AR2 모형을 AR1 모형으로 바꿔서 이제 AR1 모형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AR1 모형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드 디컴포지션으로 바꾸는데 정말 쉬워요. 그래서 울드 디컴포지션으로 만들기 편하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AR1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모양은 이제 AR1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울드 디컴포지션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무로 못 넣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값들인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여기가 ET-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ET-1에서 이게 행렬 F라고 했을 때 F의 일행 행렬 값이 이제 그 값의
response인 겁니다. 그러니까 t-1기는 F11기에 F1에 t 1,1 행렬 그 entry인 거고, 그 다음에 이 t-2는 f의 제곱 행렬에서의 1,1 entry인 거고, 그 다음에 이 t-j 같은 경우, 이 t-j의 response는 이제 f의 j승의 1,1 entry를 보시면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